네, 안녕하십니까. 2021년 4월 22일 오전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다우산업지수가 다행히 반등을 성공했습니다. 네, 또 추가 경기 부양한 백신 가속화, 이제 코로나 확진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 주가 조정을 받았으나 그래도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. 그 다음에 경기 부양화, 돈이 계속 있으니까요. 가격이 빠지면 바로바로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금융장세에서 역실적장세로 가는 안 좋은 코스가 아니라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가는 굉장히 좋은 코스입니다.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주가가 빠지면 계속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. 근데 뭐 국내 지수가 좀 약간 기이하게 지금 공매도 이슈 때문에 좀 빠지는 게 있지만,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흔들릴 수는 있으나 이게 추세 자체를 꺾어버릴 수는 없다. 네. 오히려 그 일시적으로 이제 투매가 나와서 공매도가 정작 풀리는 날, 공매도가 시행되는 날 페타콘플리 현상이 나오면서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예, 저번에 얘기했듯이 앞으로 전쟁이 날 거야. 독일과 영국이 전쟁을 할 거야. 5월 3일날 전쟁한다? 자, 오늘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. 계속 빠지는 거죠. 근데 정작 5월 3일날 전쟁이 땅 열렸는데 주식시장 폭등하는 겁니다. 예, 왜? 악재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. 더 이상의 악재는 없거든요. 주식시장이.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공포심리, 개인 투자자, 기관 투자자, 야, 공매도 되면 주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야, 지금 미리 팔아놔. 어제 팔았어. 먼저 눈치껏 판 사람들이 더 잘한 게 아닌가 싶을 착각이 불러일으키게끔 자꾸 떨어지니까 너도 나도 파는 거죠. 근데 정작 기업들의 실적은 잘 나오고 회사는 문제가 없고 공매도를 보니까 공매도 물량이 이제 안 나와버린 거죠. 이건 뭐야? 공매도 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안 치고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. 그런 기이한 현상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. 주식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. 예상하기 전에 이미 주식시장은 움직인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보고 움직이면 늦다. 항상 반박자 느리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겠죠. 근데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두세 박자 느린 거거든요. 기관 투자자들은. 기관은 어제 팔고 오늘 또 팔아야 되나? 기관도 늦은 기관 투자자들 있겠죠. 잘하는 기관 투자자 있지만 못하는 기관 투자자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누가 더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어서플 엇박자 매매를 하느니 그냥 이미 지나간 일은 그냥 두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. 이렇게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. 일단 미증시는 다행히 살아나는 거고 나스닥 다우산업도 바로 치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미증시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모더나가 다시 반등이 바로 반등이 났고요. 테슬라도 바로 반등이 났습니다. 항공주도 바로 반등. 넷플릭스가 좀 급락을 했네요. 그 다음에 유럽 쪽도 좀 살아나고 있고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그동안 루이비통 뭐 바로 살아나죠.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아이들이 다시 바로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. 국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국내 업종도 어제 하락은 했으나 뭐 완전 추세대가 꺾이거나 하지 오늘 이 조정폭이 그냥 바로 회복돼 버리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. 어제 이제 수급 쪽으로 조금 보시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. 간만에 오랜만에 외국인도 매도 나오고 선물 쪽도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. 선물이 나오면서 이제 기관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 버리면 국내 시장은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. 대신에 오늘도 만약에 좀 조정을 보인다면 좀 국내 개별적인 공매도 이슈가 그냥 부각되는 거다. 그리고 당분간 조금 조정을 보일지 모르지만 큰 그림상으로 빅피처는 괜찮다.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앞으로 나가는 방향은 계속 얘기 드립니다. 저는 섹터는 어떤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여행이나 뭐 관광 이런 것들 섹터가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롱텀으로 항상 보기 때문에
넥스트 스텝은 그쪽이다. 여행, 뭐 관광, 비행, 항공, 소비, 뭐 백화점 이런 쪽이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면 그 오히려 이제 그런 아이들을 담아서 나중에 한 두세 달 뒤에 수익을 내는 전략, 이런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뭐 최근에도 좀 LG U 플러스 얘기 드렸는데 LG U 플러스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이 꺾임에도 불구하고 종목은 개별 종목은 살아 움직입니다. 보시면 그렇죠? 살아 움직이잖아요. 그렇죠? LG U 플러스 이런 것들을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꾸 개인 투자자분들이 급등한 주식을 사지 말고 급등하지 않은 주식들을 사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. 예, 너무 많이 올라가 소문난 거 LGU 플러스 사라고 여러분 주위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죠. 막 뭐 주식 방송 보면 뭐 LGU 플러스 강력 추천입니다 이런 안 합니다. 왜? 너무 무거운 주식이니까. 근데 그 무거운 주식으로 한 달에 5% 10%라도 수익 내는 게 그게 더 정답이다 라는 게 저의 어떤 투자관이고 투자 의견이고 투자 스타일이고 그렇습니다. 저는 급등주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수익 날 수 있는 것들, 떨어지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종목들, 뭐 지금 코스피가 떨어지는데도 오히려 올라가죠. 이런 현상이 납니다. 예.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시고,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그룹주들을 좀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회가 오면 좀 담아볼 필요도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자꾸 이제 개인 투자자들 물량이 많이 물린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단순하게 셀트리온도 그렇고, 예. 단순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냥 회사가 나빠서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. 공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기관들이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을 가지고 농락하는 것 같습니다. 개인들을 가지고. 개인들이 어차피 돈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지 누군가 돈을 땁니다. 예. 완전 100% 이게 제로섬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상승과 하락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휘발유처럼 소모되어야지 자동차가 굴러가듯이 여러분의 돈은 기관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존 투자자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. 네, 그런 것들을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. 일단 우선은 셀트리온이 1차적으로 240일을 완전히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지지해야 될 이제 마지노선을 그어야 되겠죠. 최종 마지노선은 이 라인. 일단 추세대가 살포시 여기서 이 추세대가 이제 꺾였죠. 이제 추세대가 추세대가 꺾이면 좀 안 좋다고 했는데 정말 이게 안 좋아졌고 보란 듯이 240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투매가 나왔고요.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은 뭐죠? 네, 요 28만 라인이 되겠네요. 28만 5천 라인. 네. 충분히 그 정도는 지킬 수 있는,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은 또 싸지면 들어오기 때문에 늘 살려고 준비 중인 사람들이 있다. 예, 셀엘도 마찬가지. 일단 단기 추세대는 조금 꺾인 것 같죠. 예, 하지만 11만 4천원 정도, 이번에는 그래도 241을 지지하던 회사였으니까 121을 지지하던 회사니까 이번에 240 정도는 지지하지 않겠네요. 셀제는 계속 241을 좀 유지해 주지 않을까. 시장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 이제 공매도가 시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 저는 공매도가 많이 나올까라고 저에게 많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부진은 하겠지만 정말 엄청난 공매도 공격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은. 만약에 나온다면 정말 세력들이, 공매도 세력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뭐 램시마라든지 라케노나주에 대한 어떤 엄청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, 그 다음에 부정적인 뭐 외국계 증권사 뭐 골드만삭스 뭐 그다음에 JP모건에서 막 진짜 목표가 10만원 15만원 내면서 뭐 셀트리온 뭐 셀 리포트가 막 쏟아져 나오고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정작 이제 레케노라주가 미국의 유럽 쪽에서
이제 승인이 나버리거나 이래버리면 걔네들도 골 때릴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제 생각에 유럽에서 승인이 날 것 같아요. 이제 뭐 한 달, 두 달 안에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. 그럼 그것 때문에라도 좀 하기 힘들지. 오히려 저는 투매가 나오면 이제 정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AI들의 매수에 대한 의견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53%였으면 이제 55%까지 올라왔습니다. 오히려 싸졌으니까 이제 싸지고 있으니까 아직 100% 확신이 들고 매수 신호를 내보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. 이러다가 이제 뭔가 또 뭐 공매도가 정말 나오는 날 전날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4월 마지막 날에 뭐 투매가 나온다거나 주식시가 좀 나쁘거나 해서 투매가 나온다면 그때 정말 의외로 기회가 생겨서 매수 막 장중에 막 이상한 급락이 나온다. 그러면 그런 날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 날 장중에 잡으면 오히려 장중에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쭉쭉쭉쭉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.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셀트리온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을 봤을 때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박스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이런 거죠. 단기적으로 여기서 30만원에서 너무 가파르게 84,000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쭉 뽑아져서 빠진 거죠. 그럼 이때는 좀 과매도 구간이거든요. 이럴 때는 장중에 잡아서 오히려 뭐 한 2, 3일 만에 이게 뭐 한 8만원까지 갔던 게 15만원까지 급등을 연출했습니다. 뭐 이거만 하더라도 20, 30%가 수익이 나버리거든요. 2, 3일 만에. 그러니까 저런 거를 노리지 않는 이상은 저도 먹고 살기 힘들겠죠. 저런 걸 노려서라도 돈을 벌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정말 그냥 안전하게 LG U 플러스 같은 거를 사놓고 뭐 지금 제가 LG U 플러스 얘기한 지가 지난주 뭐 얘기 드렸으니까 뭐 지지난주 이때 12,000원 여기서 12,000원 부근에서 잡으면 뭐 그래도 한 5%는 정도 수익 나지 않겠는가 했는데 지금 딱 10% 수익 났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10% 수익 내고 그럼 한 달 거의 지금 한 20일 걸렸죠. 20일 한 3주 걸려서 한 10% 먹거나 아니면 저런 걸 잡아서 한 3, 4일 동안 5%, 10% 먹거나 뭐 이런 전략인데 아무래도 저도 위험한 리스크는 저쪽이 훨씬 더 리스크 하겠죠. 잘못 잡으면 저도 또 5%, 10% 손실 날 수 있으니까. 근데 이런 거는 손실 없이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쪽을 더 선호하는 게 제 개인적인 성향입니다. 예, 저는 그냥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수익 내는 게 더 편하다. 그래서 뭐 자문 받으시는 분들도 이미 1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추천하더라도 뭐 한 달, 두 달,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추천했다고 치겠습니다. 12,000원대. 그러면 거의 한 달 반이 걸려서 10%를 나는데 아무도 뭘 안 해요. 예.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한 달 반에 10%가 어디에요? 1년에 지금 은행 예금금리가 1%인데. 그렇죠? 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목표 수익 자체를 기대감 자체를 이렇게 짧게 잡으시면 목표 야, 1년에 10%만 내도 어디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요. 예. 급등주에서 빨리 내가 손실이면 3, 40% 마이너스 50%인데 아 지금 당장 돈 벌어야 되는데 언제 LGU 플러스 사서 언제 수익 회복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평생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합니다.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. 예.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제가 처음으로 주식했을 1년 동안 거의 반토막이 뭐예요? 600만원이 1200만원 됐다가 1200만원이 100만원 됐던 사람입니다. 급등주를 해서 그 1년 동안 수많은 매매를 해봐서 결국은 뭐다? 안 된다. 그래서 다시 차곡차곡 저금을 해서 돈을 모아서 어떻게 했다? 다시 그 100만원이 1000만원이 됐다. 뭘로? 우량주로. LG 플러스, 현대차, 삼성전자, 기아차 이런 주식으로 5% 10% 욕심 안 내고 따박따박 그냥 수익 내니까 1년 뒤에 그 1000만원이 100만원이 다시 1000만원이 되더라. 저는 그거를 경험한 이후로부터는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죠. 급등주를 안 합니다. 이게 15년째 잠을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저 또한 그래서 이제 증권사 입사하고 주식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배우고 책을 읽고 가치 투자, 정도 투자 이렇게 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이런 걸 참고해서 지금은 지나간 것은 중요하잖아요. 근데 지나간 것을 타산지석을 삼아서 교훈이 되어서 여러분의 피와 살이 돼야지 이걸 그냥 그냥 까먹고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뭐 게임값 치렀다 아니면 뭐 그냥 인생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철저하게 분석하셔서
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적인 더 이상의 실수가 안 나오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